마이크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예, 감독님하고 배우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옆집 아기에서 자연 역을 맡아 연기한 이다영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옆집 아기를 연출한 최준식입니다. 네. 미루에서 신하영 역할을 연기한 주인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루에서 김하영 역할을 연기한 이금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루 연출한 박예지라고 합니다. 네, 이제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제가 또 기본적인 질문부터 이 영화를 연출하신 이유와 계기 또는 두 분 감독님한테 같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집 아기 감독님부터 해주시면 자꾸 뒤로 가시지 마시고 앞으로 진행하시면 네. 그 노량진에 있는 저수지를 우연히 알게 됐어요. 진짜 저수지가 아니라 재개발 구역에 이제 건물이 허물고 되게 방치가 오래돼서 비가 내리고 해서 그 물이 마르지 않아서 저수지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개구리인지 맹꽁인지 그런 동물들이 나는 소리가 계속 기억에 남아서 시나리오를 쓰게 됐고, 그 공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무엇을 원해서 그쪽으로 가게 될까라는 생각으로 시나리오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냥 모두 마음속에서 말하지 못하는 비밀이 하나씩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것들을 좀 스스로가 마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뭔가 외부적인 환경에서 어떤 그 일들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나라는 사람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마주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면서 만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두 배우님들한테 또 제가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과 네, 제가 잠시만요. 옆집 아기 자연하고 두 분 다 연기하기가 이렇게 쉬운 그 설정은 아니잖아요. 자연 같은 경우에는 난임을 계속 겪고 있고 아무래도 아픈 기억도 있고 이게 영화 안에서 표현될 때 감독님하고 어떤 얘기를 가장 많이 하셨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생각을 조금 정리해도 될까요? 네네네. 영화 찍은 지 조금 돼가지고. 네. 그 시나리오 읽었을 때 제일 그 연기 고민을 하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시나리오 너무 흥미롭고 재밌고 참여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영화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뭐 어떻게 연기할지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뛰어들었는데 되게 그래서 막상 딱 작품 촬영 들어갔을 때 아무래도 판타지적인 뭔가 상상을 해야 하는 요소들이 많아가지고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 고민을 했던 거는 맞는데 되게 감사했던 게 기다려주시면서 제가 상황을 믿고 제 충동으로 연기를 할 수 있도록 상황이 되게 선명하게 스토리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언제나 제가 딱 상상해서 집중할 수 있게. 그래서 그게 되게 감사했고, 그래서 연기하면서 어려움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되게 저한테 좀 감독님 의지하면서 소통하면서 더듬더듬 믿어가면서
연기를 할 수 있는 좀 새로운 모험이자 귀한 자리가 아니었나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타인의 고통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아영이라는 사람이 가진 고통을 내가 어떻게 얼마만큼 정말 마음에 담을 수 있을까 그 진정성이 저한테는 좀 가장 화두였던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처음에는 무겁게 임했었고 이제 근데 처음에 이제 아영과 제가 가진 어떤 교집합이 조금이라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에 의지해 나가면서 감독님과 얘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영화를 찍었을 당시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되게 얼마 안 되고 이 영화를 함께 하게 됐는데 그래서 되게 고통이라는 테마에 되게 민감하게 제가 반응했던 것 같아요. 이 고통을 어떻게 내가 안에 담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감독님과 얘기를 되게 많이 나눴고 현장에서 제가 조금 스스로를 의심하는 순간이나 어떤 그럴 때마다 감독님과 아영의 마음에 대해서 그냥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방향성을 계속 찾아 나갔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바로 손을 드셨는데요. 먼저 가시기 전에 제가 먼저 감독한테 두 분한테 먼저 질문 드릴게요. 두 영화를 보면 톤이 이제 많이 달라요. 옆집 아기 같은 경우에는 난임을 겪는 자연과 자연이죠. 네. 어떤 뭐랄까 알 수 없는 고통들을 계속 끊임없이 발견하고 그걸 표현하는 감독님의 어떤 무드가 있는 것 같고 또 미루 같은 경우에는 영화가 되게 처음에 딱 보면 내용과 상을 보면 되게 밝잖아요. 일상적이고 따뜻한 톤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를 만드실 때 왜 이렇게 이제 무드를 가져가겠다라고 생각하신 어떤 지점이 있는지 감독님부터 먼저. 네. 아영이 처한 상황 자체만으로도 저는 금주 배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통스럽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사실 영화 안에 지금 원래 시나리오에는 있었지만 삭제된 장면들도 많거든요. 그 과정에서 제가 뭐 만들면서 들었던 건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현실도 팍팍한데 좀 따뜻하게 그려내고 싶다. 그리고 이 영화를 통해서 그냥 공감을 하시고 좀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누구나 겪을 수도 있고 겪었을 수도 있는 이야기라 그냥 좀 일상적으로 그려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아까 K에게랑 미루 보면서 되게 날 생각하는 것이 비슷한 것들이 많구나. 그리고 같이 공유하는 것들이 꽤 크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어떤 큰 미래의 희망을 전달해주고 싶은 생각은 없었고 저도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근데 그런 어떤 그 모든 순간들이 공존할 수 없을 것 같은 것들이 같이 있다라는 것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이크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먼저. 네. 예, 두 영화 모두 인상적으로 잘 봤고요. 두 감독님하고 배우님들한테 짧게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화에서 어떤 환상적인 어떤 부분들이 등장하는 게 그 영화의 어떤 공통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 미로라는 제목은 무슨 뜻인지 제목을 왜 그냥 비밀이라고 했어도 됐을 텐데 왜 미로라고 무슨 뜻일까 궁금하고요. 환상 속에서 이제 산에서 나오는 여자분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분을 만나서
어떤 꿈인지 환상인지 어떤 세계로 들어가는데 그 인물을 어떻게 설정해가지고 영화 속에 집어넣는지 궁금하고요. 옆집 아기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삼신 할머니 만나는 장면, 뭐 거북이 만나는 장면도 참 특이하고 이제 그 삼신 할머니가 무슨 뭐 물귀신처럼 약간 보이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 주인공이 그 옆집 여자가 굉장히 이상한 말투와 이 살짝 이게 뭔가 이렇게 스릴러나 공포 분위기를 살짝 조성하는 느낌이 있는데 그 인물이 왜 등장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네. 그 미루 뜻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영화 속에 미로가 나오듯이 미로라는 그 발음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미루가 중국어의 발음이에요. 그래서 길을 잃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그 영화 속에 이제 중국어를 소재로 썼기 때문에 미루라는 제목을 짓게 되었고요. 그 환상 혹은 꿈에서 만나는 그 여자는 아영의 또 다른 저는 자아라고 생각을 하고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영이가 마음속 깊은 곳에 어딘가 숨겨놨던 자기 자신을 꺼내서 마주하는 순간으로 그려놓았습니다. 그 삼신 할머니는 사실 삼신 할머니라기보단 삼신이 중요했던 거고 그 물에서 어떻게 나와야 되지가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물을 헤엄쳐서 나오면 좀 너무 그 고민스러웠고 그런 것들이 너무 웃기게 드러날까봐 그래서 그러면 자연히 찾아가자로 갔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이웃집 주민분은 오지우 배우님이 연기해 주셨는데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그 어떤 스테레오타입으로 늘 아줌마 역할을 많이 떠올렸고 그런 인물을 생각하다가 배우님을 보고 조금 다르게 꼭 아랫집에 저런 아줌마만 있진 않지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실제 그 공간에 그 아파트와 함께 자란 사람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또 손을 들어주시면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저도 두 영화 되게 감명 깊게 잘 봤고요. 저는 옆집 아기 영화 질문을 하고 싶은데 되게 사소한 질문이긴 한데 이제 자연이 주로 민소매를 많이 입고 나오더라고요. 그게 혹시 의도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여름에 찍었고 일상적으로 보통 반팔을 많이 입는데 이 어떤 그런 섹슈얼리티나 이런 부분이 아닌 그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옷으로서 뭔가 의상이 표현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 그 저희 스텝 의상 맡아주신 분이 가지고 와서 잘 어울리고 좋았다라고 생각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네. 앞쪽에 먼저 손을 들고 계신 마이크 찾아가겠습니다. 먼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두 영화 너무 다 재미있게 봤고요. 저는 미루 작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 아영이 그 고무물을 상상 속에서 이제 처리하는 그 장면이 연필을 던져서 해결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장면을 보면서 연필을 들고 있을 때 뭔가 다가가서 찌른다거나 되게 좀 더
극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장면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봤는데 되게 간단하게 그리고 또 원거리에서 이렇게 던져서 해결을 한다는 게 되게 인상 깊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한 의도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 영화가 제 경험에서 비롯돼서 만들어진 영화인데 제가 상대를 죽인다면 저는 가까이도 가기 싫어서 그냥 멀리서 쏴 죽여버리고 싶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그냥 간단하게 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뒤에 손 드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네. 네, 저도 미루라는 작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손을 들었는데요. 숲속에서 만난 또 다른 아영과 아영이 그 차를 마시는 장면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만날 때까지는 여기 있기로 마음을 먹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다면 혹시 그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그 아영 본인인지 그 상처를 직접 마주한다는 점에서 본인을 기다리고 있었고 함께 만나서 차를 마심으로써 그 상처를 마주하게 됐다는 부분이 맞는지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네, 정확하십니다. 네, 맞아요. 예, 감독님 답변을 직접 다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뒤쪽에, 네, 손 들고 계시면 마이크 찾아가겠습니다. 옆집 아기 감독님한테 일단 너무 잘 봤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항상 궁금한 게 뭔가 영화를 보면서 딱히 어떤 거를 되게 명확하게 보여주진 않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좀 들었던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일단 마지막 엔딩도 뒤에서 주인공이 막 움직이고 뭘 하는데 그러는 것도 이제 뭔가 뭐 하는지 잘 좀 유심 있게 봐야지만 보이고 약간 이런 부분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2번 나오는데 그게 진짜 처음에는 아기 울음소리라고 생각했는데 두 번째는 이게 진짜 아기 울음소리일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그 뒤에 이제 나오는 이 배가 부른 장면도 이게 진짜 배가 부른 걸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뭔가 되게 어떤 부분을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은 것들이 감독님의 의도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렇고 이야기에서 화면으로 보여주고 싶은 것을 좀 가리되 이야기에서 선택은 명확하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이 사람이 아기를 가지거나 못 가지거나 둘 중 하나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선형적 구조에서는 앞에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가진 상태로 변하지만 결국 그것이 어떤 상태의 변화인 거지 그 인물의 감정의 변화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화면으로 이 주인공이 되게 무엇을 얻어서 기쁘게 웃는다거나 뭐 무언가 행동하는 걸 정확하게 묘사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그 이야기와 맞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질문을 들으니까 저도 궁금한 게 두 작품한테 생기는데요. 이 촬영 컨셉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그 미로 장면에서 처리하고 이런 장면들이 보면 저는 어떤 느낌이 드느냐 그러면 무협영화가 많이 생각났었거든요. 되게 판타지스럽고 네. 그래서 감독님이 무협영화를 되게 좋아하시나? 네. 어떻게 이런 장면을 판타지스럽게 이렇게 처리를 하시지? 그리고 두 분 나오는 역할도 차를 마신다든가 하는 장면에서 내공의 고수들이 뭔가를 처리하기 전에 딱 한다는 어떤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그 감독님한테도 이 영화를 보면 그 앵글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답답하잖아요. 그거는 질문 아까 관객분이 질문하셨을 때 답이 되셨던 것 같고 또 빨간색과 파란 초록색 조명들도 있고 다리들만 보이고 몸통만 보이고 또 렌즈도 좀 깊게 쓰시고 그리고 엔딩도 그렇고 음악도 이제 고풍스러운 스탠다드 팝 쓰고
되게 대만 영화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제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네, 어떠신지, 무협 영화 좋아하시는지 대만 영화 좋아하시는지. 네. 무협 영화 재밌어 하긴 하는데 무협 영화를 생각하고 뭔가 촬영을 했던 건 아니지만 그 컨셉 중 하나가 여전사였으면 좋겠다는 있었어요. 그게 크게 드러나지는 않겠지만 사실 그 신하영이 그때 아영을 만났을 때 입은 옷과 신발이랑 아영이 미로 갔을 때 옷과 신발이 같거든요. 근데 그 의상과 신발을 고를 때 조금 뭔가 흙바닥에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여전사의 모습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그렇게 임했던 것 같아요. 저도 대만 영화 좋아하고 촬영을 할 때 되게 저희 나름대로는 좋은 카메라로 좋은 화질로 찍었지만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하지 않고 색 버전과 후반에서 어떤 실수들을 그냥 그대로 열화되게 나타내자 그런 실수들을 불러들여야 이것이 물론 가짜지만 진짜처럼 느껴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감독님들의 평소 좋아하던 생각들과 이런 것들 영화 속에서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두 감독님, 배우님들 이제 소개 듣고 1부는 마치도록 할게요. 네. 앞으로 계획이 있다든지 소개든지 할 말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요즘에 좀 배우 일 외에 새로운 일을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알바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에 새벽에 어르신들한테 우유 배달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게 요즘에 배달왕이 되는 게 요즘 목표입니다. 자주 또 이렇게 종종 영화제나 극장에서 뵐 수 있도록 연기로도 계속 분발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오늘 극장에서 처음 상영인데 되게 마음 졸였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볼만하군 하는 생각을 했고 영화는 앞으로 계속 찍을 거고 우리 배우들 오지우 배우, 강병원 배우, 뭐 아까 있었던 우리 승희 배우, 은경 배우 모두 다 작은 역할이지만 되게 열심히 해주시고 함께 만들어서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이 영화를 찍었을 때는 정말 많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영화도 많이 찍어보고 싶어서 뭐 정말 무리해서라도 경험을 많이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많이 했었는데 정말 이 영화를 만난 이후에 저는 조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선택과 집중을 좀 해보고 싶어서 자의로 조금 좀 움츠려 있기도 했던 시기도 길었고 좋은 이야기를 만나고 싶어서 좀 저를 많이 아껴두고 있었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 이후로 그런 제가 선택한 어떤 작품을 통해서 더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일단 소감을 말하기 앞서서 저희 미루 스태프분들이랑 배우분이 또 와 계시는데 이제 수연이랑 예림 그리고 용희 배우님도 와 계시는데 정말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저는 사실 살면서 항상 문제와 아픔들을 계속 대면하잖아요. 그거는 제가 노인이 될 때까지 계속 그럴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 영화를 만나고 바뀐 생각은 어떤 해결이 딱 나는 결과가 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서 그걸 마주하고 그리고 마음 먹는 그 일 하나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이 영화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고, 그래서 어떤 일이든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화를 보고 조금이나마 용기를 얻고 그리고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짧게 참여한 영화가 칸 영화제에 가게 돼서 이제 5월에 칸으로 놀러 갑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 영화를 관객분들과 만날 수 있게 된 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3년 동안 매년 이 영화를 다시 보고 다시 보면서 앉아왔었고 나는 영화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전주에서 좋은 기회로 상영하고 관객분들을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감회가 새롭고 정말 기쁩니다. 네, 관객분들도 전주 남은 시간 동안 잘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부 진행하니까요,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KH의 감독님하고 출연자님들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